증시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어닝 시즌이 사실상 하이라이트를 지났죠. 때문에 정점이 지나고 난 어닝 시즌. 실적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지금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각국 중앙은행의 부양 정책,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표가 많이 좋지 않네? 부양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 실적보다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단 한 가지, 코스피 기준 어닝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지, 특별히 코스닥 개별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는 5월 달부터 사실상 시작되기 때문에 거래소와 코스닥 간의 이 어닝 발표의 시차는 존재한다는 거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 마감부터 한번 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랠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 바로 직전에 신고가 랠리가 다시금 이어진 셈이 되는데, 우리 증시는 조용한 편인데 삼성전자만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부터 한번 챙겨보죠.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다시 14,800선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대로 하룻밤 새 100포인트 이상을 당겼고요. 나스닥이 3,300을 되찾아가면서 12년 반 만의 최고치, S&P 500이 아주 미묘하게 이전 고점을 벗기면서 신고가를 다시 써냈습니다. 1,593.61의 모습인데 차트 잠깐 보여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지표들이 좋았죠. 소비 심리 지표도 좀 괜찮았었고요. 부동산 관련 지표도 좋았었는데 S&P 500은 이렇게 21선의 눌림목을 만든 이후 재차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냈고, 나스닥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61선까지 쳐졌다가 다시 신고가를 내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그나마 조금 견조하게 버티면서 61선, 녹색선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쨌거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나스닥만 한번 놓고 보죠. 조금 어폐가 있을까요? 그럼 S&P 500을 놓고 봅시다. 이게 61선까지 좀 터치를 하고 21선 깼었을 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뉴욕 증시 너무 많이 올라왔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는 모습, 물론 여러 가지 지표도 다시 한번 괜찮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유럽도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유럽 증시 마감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1.5%가량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는 대로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0.5%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다시 한번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그런 차트거든요.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게 프랑스 카크 40인데요. 3,868선 들어가고 있죠. 3,870 라인이면 다시 한번 신고가 라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독일과 영국도 한번 꼭꼭 눌러봅시다. 제 컴퓨터가 조금 느린 건 유명한 사실이죠. 보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쪽에 정부간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연정 뿌리는데 합의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새로운 총리도 이제 성장에 조금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긴축보다도 부동산세 폐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특별히 22 통화정책회의에 역시 유럽 증시도 기대를 거는 모습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한번 봐야 될 텐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신고가는커녕 조정이 불가피했다 하는 뉴욕 증시가 뭔가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앞두고 신고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쫓아가야 맞잖아요. 코스피도 오늘 상승은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 흐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60.22군요. 오래간만에 1960선이 되찾아졌습니다. 지금 1960.22, 하루 만에 20포인트 정도 당기고 있고 1% 남짓 오르고 있죠. 오늘 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냥 좀 미미한 그런 상승세야. 미국발 훈풍, 역시 미국이 신고가 나도 우리는 그렇게 못 가는구나. 또 한 번 실망을 할 법했었는데요. 지수가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주면서 1960, 거의 오늘 장중 고점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지금이 오늘 코스피 지수 두드려본 와중에 가장 높은 지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현재 거래소 기준 수급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외국인이 살까요? 사지 않네요, 그죠? 22 통화정책회의 FOMC 앞두고 외국인들 아직 사지 않고 있고요. 물론 많이 팔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팔죠, 오늘? 개인들이 차익 실현합니다. 어디에서? 1960에서 최근에 많이 걸려서 밀렸었는데요. 개인들이 이제 조금 지겨운 모습입니다. 기관이 오히려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다? 4월 마지막 거래일.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그런 매수세도 분명히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컴퓨터를 통해서 기관 쪽에서 누가 사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 기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선물을 얼마나 사죠? 4,370계약.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프로그램 매수로 다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 1,500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 한 절반가량이 지금 추심권 중심의 매수라는 것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요. 프로그램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차익 900억 중심으로 해서 1,500억이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역시 많은 보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차익, 비차익 모두 다 외국인들의 공헌이 크네요.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2%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코스피가 지금 1960 찍고 있는 데는 외국인들의 선물에 강력한 공격적인 매수로 인한 삼성전자의 급등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장 초반에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파란불입니다. 4포인트 정도, 1%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낙폭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563.90인데 누가 팔까요? 오늘 시가는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자, 코스닥은 완전히 반대죠. 코스피는 아까 이랬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곧 코스닥의 시가는 사실상 이게 570을 터치를 했었거든요. 570을 찍고 지금 쭉 밀리는 차트인데 코스닥을 오늘 누가 팔까요? 코스닥 누가 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려하게 정말 뭐 거의 약 한 5년 만에 570을 찍었던 코스닥이 지금 밀리는 원인,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물론 많이 파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미미한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570을 찍는 걸 보고 누가 흥분하면서 산다? 바로 개인입니다. 자, 코스닥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날고 또 날고 정말 5년 만에 가장 높게 날았던 코스닥이었었는데 오늘 570이라는 마의 마디 지수를 딱 찍으니까 곧바로 개인들이 어머 코스닥 600 가나봐 이러면서 사는 분위기고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 참 많이 수익을 받지 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이 바로 코스닥의 차트입니다. 눌리면서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것이 바로 약 한 5년의 최고치였는데요. 오늘 570선을 찍기가 무섭게 가파르게 밀리면서 다시 5일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개인들은 지금 자신감이 있지요. 왜냐? 이렇게 모든 차트를 다 깨고도 갔던 코스닥이기 때문에 두 번의 경험으로 미루어봐 이번에 우리가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바른 생각인지는 잠시 후에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환시장으로 한번 가보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 역시 FOMC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전후로 해서 환율 흐름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일단 4월 마지막 거래를 이어서 무엇보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에 의해서 조금 결정돼서 그런 분위기인데요. 3만 70점 가까이 떨어지면서 1,100원대 초반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무려 약 한 6거래 정도 만에 주가 150만 원을 되찾았는데 지금 150만 원 정도가 아니죠. 삼성전자 주가는요. 지금 151만 7천 원까지 오늘만 36,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모비스, 무엇보다 기아차, 세 종목 자동차 빅스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전에 급락했었던 신저가 찍었던 현대 모비스가 이제 25만 원 되찾아가고 있죠. 어느 정도 반등 주는 거 다행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등은 실적 발표 이후에 어쨌거나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간에 상승세도 조금씩 계속 쌓이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도 소폭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삼성생명은 좀 조용한데요. 나머지 시가총액 종목들 더 보죠. 네, 한국전력은 약간 내립니다만 SK텔레콤은 또한 상승합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다시 한번 차트 보고요. 오늘 통신주의 흐름도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통신주, 나머지 빅3 중에 두 종목은 또 통신주가 괜찮았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삼성전자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파란 선에서는 반드시 지지가 이루어졌었다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지를 받은 이후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받고 오늘 21선을 돌립니다. 근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2.5% 오르는데 시장은 1% 오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 오늘 삼성전자 아니면 1960을 못 봤을 것이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통신주 가운데 오늘 실적 발표한 통신주가 있습니다. 바로 싸이가 생각이 나는 LG U+인데요.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32억 원. 전년 1년 전 똑같은 기간 대비보다
85%나 늘어난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주가 보십시오. 4.2% 급등. 오늘 고가가 얼마예요? 1,300원. 4년 만에 LGU 플러스는 주가 10,000원을 돌파시키고 있는데 오늘 현재가가 거의 고가.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자, 어제 이렇게 급등하고요. 물론 최근의 추세는 안 봐도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LGU 플러스가 10,000원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옛날에 이렇게 10,000원도 충분히 넘겼던 지금 약간 4년 만에 10,000원이 다시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봉으로 다시 돌려보면요. 전이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저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고평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성장성도 조금은 글쎄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물론 LGU 플러스가 1분기만 놓고 보면 가장 좀 수혜가 크기도 합니다. 실적도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통신주 1분기에 대한 실적치는 낮지만요. 전망이요. 자, LGU 플러스 오늘만 하더라도 4% 넘게 급등했고 어제도 급등했는데 연이틀 4%대 급등하면서 주가가 또 한 번 신고가를 쳐내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특징주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STX 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강덕수 회장의 일단 그 지분 양도 소식이 있었죠. 오늘 STX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3%, 펜오션 5%, 그리고 STX 엔진도 3%. 하지만 아무도 사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위험한 유동성 위기에 있는 그룹주들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나머지 특징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관련해서 조금 흔들리는 그런 종목인데요. 현대백화점과 오늘 신한지주의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현대백화점은 1분기 실적이 역시 예상을 조금 하회했었는데 그래도 저가 15만 8,500원보다는 지금 조금 밑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이 2% 안팎으로 좁혀지고 있고요. 이어서 신한지주를 좀 보시면요. 신한지주 역시도 사실상 전일 장 마감 이후 신한지주의 실적이 공개가 됐었는데 신한지주는 오히려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가 얼마죠? 37,250원. 오늘 지금 거의 고가 부근으로 상승 전환까지 시도했습니다. 왜냐고요? 1분기 실적 바닥이지만 2분기부터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KB금융도 잠깐만 흐름은 좀 보죠. 어윤대 회장이 결국 연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백기를 들었는데요. KB금융도 오늘 1.5%가량 오르면서 35,700원.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래저래 금융주들은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운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좀 급락하는 쪽 그리고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세아 베스틸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사실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잠깐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세아베스틸의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전일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8% 넘게, 그죠? 거래도 오래간만에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수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특수강 2를 현대제철 쪽에서 또한 진출한다. 어머. 특수강이 유일한 그런 낙이었는데 그걸 현대제철의 파일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전일 급락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전일 하필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렇지 실적은 좋았거든요.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이 여의치는 않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아제강으로 가겠습니다. 세아제강은요. 포스코 블록딜리 여파로 오늘 역시 좀 하락하고 있긴 한데 세아제강은 그렇지만 밑꼬리가 아주 제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10만 3,500원 찍었는데 지금은 10만 8,500원. 많이 낙폭을 지금 빠르게 줄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포스코가 갖고 있는 세아제강에 관련된 지분을요. 전량입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대량 매매 블록딜러 통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전일 종가 11만 1,000원 정도의 10%의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좀 줄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비슷한 지분 매각 이슈로는 좀 흔들리는 종목이 있으니 바로 JC라는 게임주인데요. 최대 주주가 현재 지금 넥슨입니다. 근데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한 14.7%가량을 소수점까지는 그냥 모르겠지만요. 14%대 지분 정도를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JC의 최대 주주는 넥슨이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확실한 악재죠. 오늘 밀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 JC에도 뒤늦게 밑꼬리가 역시 달린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가는 15,250원인데 지금 16,000원 하고 있잖아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에 쏙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코스닥의 새내기주 상목강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처음 코스닥에 상장을 이렇게 했는데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거 공모가가 2,600원 정도였는데요. 3,955원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동차 서스펜션의 그 스프링 만드는 그런 자동차 부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물량 좀 쏟아질까봐 공모가를 충분히 상회를 했으니까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출발이 굉장히 산뜻한 새내기주다라는 인상이 들고요. 나머지 한가에 접어든 특징주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가 종목은 홈캐스트가 되겠는데요.
홈캐스트는 차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보신 대로 한가인데 지금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죠. 예, 횡령설, 우리가 정말 호환마마보다 주식 투자할 때 무서워한다는 그 횡령설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소위 점 한가. 근데요, 최근에 급등을 했었어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어제 이미 급등을 해서 나름대로 최근 못 보던 가격대인 5,000원대까지 장중에 한번 보여줬었고요. 어제 종가로도 6% 올랐었고 그 전날도 물론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4% 이렇게 급등하면서 약간 끼를 좀 보여줬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하한가, 점 하한가로 접어들면서 팔지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참, 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주가 흐름이고 뭔가 여기 이제 우리 눈물 흘리는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봐 걱정스러운 그런 홈캐스트입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 미리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 차트적으로 좀 나고요. KEC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 결정 때문에 전일 이미 한가, 소위 점 한가를 전일 이미 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점 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51원 가격 참포까지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 안 봤죠? 셀트리온을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오늘 약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셀트리온 하면 램시마인데요.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그런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잖아요. 근데 램시마에 대한 안 좋은 악재가 나와서 오늘 2% 정도 남짓 하락하고 있는데 아주 추가적인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3만 원 정도 오늘 지켜준 그런 모습인데요. 이 램시마의 악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레미케이드라는 게 이제 오리지널 약이고요. 이 오리지널 약이 너무 비슷하니까 우리가 뭐 짝퉁 사듯이 짝퉁하니까 좀 안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 오리지널은 비싸니까 충분히 이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셀트리온인데 이 레미케이드라는 게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존슨앤존슨의 오리지널 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우면 곧바로 바이오시밀러를 만든 셀트리온에서 이 램시마를 가지고 팔아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다 예상을 해놨는데 갑자기 그 오리지널 약이 계속 팔린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더 계속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팔려고 준비했다가 어머 오리지널이 계속 팔리네 라고 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특별히 램시마라는 약품을 준비했던 셀트리온은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상 특징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팁 한번 가보죠. 스케줄을 좀 먼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우리는 내일 쉬죠. 네, 근로자의 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동자는 일하고 근로자들만 쉰다. 저희는 일단 휴장하게 되는데요. 내일은 중국의 제조 PMI가 나옵니다. 우리가 쉴지라도 놀이공원에 가 계실지라도 튤립 축제를 보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제조 PMI를 한 번쯤은 검색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재, 산업재 갖고 계시는 분들 철강, 화학, 조선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고요. 모레 새벽 되면은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내일 쉬고 모레, 그죠? 5월 2일 날 짠, 안녕하십니까 할 때는 중국의 제조업 PMI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체크 부탁드리겠고, 물론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도 나올 텐데 양적 완화 유지 얘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럼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고요. 결국 ECB 그리고 FOMC 회의 다 봐야 되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이지만 미국의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수 모두 다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에 G2의 경기 둔화세가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그런 무게감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자, 잠깐 코스피의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덕이라 하겠지만 오른 건 오른 거죠. 지금 현재 코스피는 1961선, 62선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라인을 다 돌파 지금 시킨 상황입니다. 이 라인대 오늘 왔고요. 이 파란 선인 121선 라인에도 어느 정도 걸쳐줬습니다. 이 파란 선이 굉장히 좀 저항이기도 하고 지지가 되기도 했었던 그 파란 선 라인인데 오늘 이렇게 급락을 파란 선을 깨고 했었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딱 파란 선에 맞닿았습니다. 121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들 전문가들은요. 여기서 뭐 곧바로 2000 얘기도 있고 5월달 전망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2010까지도 2000 이상 보시지만 일단 1차적으로 반등할 만큼은 반등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요. 우리 5월달 금통위도 예정돼 있고요. 다음 주가 되면요. 그리고 다음 주 무엇보다 옵션 만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옵션 만기 포지션 분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선물이나 파생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 선물만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옵션 만기 지금 감안했을 때는 코스피가 뭐 그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만큼은 올 만큼 올 자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얘기가 오늘 방송 중에 출발 증시와이드 방송 중에 가장 공감이 갔습니다. 잠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코스피가 여기까지 밑에서
1888선 여기에서 올 만큼 왔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1960선 정도. 당장 오늘부터도 어떤 종목을 사기보다 단기 반등했으니까 좀 많이 사서 코덱스 인버스 같은 지수 ETF 하방에 베팅하는 것을 아주 짧게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서 뭐 1900까지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아주 물량을 많이 실은 다음에 그죠? 아주 짧게만 매매하는 코스피가 여기서 조금만 빠질 수 있는 왜 단기적으로 올 만큼은 다 왔으니까 그 얘기가 제일 좀 공감이 갔습니다. 변동성을 충분히 활용한 1960선, 121선 라인 정도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ETF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목보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코스닥의 오늘 이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5일선 정도에 와 닿았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개인분들이 조금 오늘 사시는 게 잘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자, 개인분들이 550억 정도 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다시 쌍끌이 매도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570선을 찍었죠. 외국인 기관이 어떤 쪽을 파나 코스닥을 한번 보면요. 거의 IT 쪽 많이 팝니다. 코스닥 우량 기업, IT 종합, 오락문화, 기관이 끌고 왔었던 이쪽 엔터도 많이 정리하고요. 외국인도 역시 IT 쪽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었는데 역시 IT 부품 많이 정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이쪽을 엄청나게 반대로 사들이면서 코스닥 600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신고가 또 한 번 신고가. 특별히 개인들은 마디지수에 참 약합니다. 1900, 뭐 2000에 흥분하고 1900에도 또 한 번 사볼까. 혹은 또 너무 걱정하기도 하고. 코스닥 오늘 570선 봐서 개인들을 마구마구 사고 있는데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코스닥은요. 5월 달부터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기업 하나가 있는데 바로 슈프리마라는 지문 인식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도요. 이거 지문을 찍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슈프리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의 실적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슈프리마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요. 오늘 9% 정도 급락, 장중에 11% 넘게 급락했는데 바로 이런 급락이 엄청난 상승 이후에 나온다는 사실이고 오늘 거래도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요. 이 같은 급락이 조금 전부터 급하게 11시 전부터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죠. 슈프리마의 실적은 상당히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1년 전 대비 40% 넘는 그런 감소세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고평가의 밸류에이션 논란에 휩쓸려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자 충분히 수익본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오늘 사익 실현하고 있는데 부디 슈프리마 종목을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코스닥에 유의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지금 지수가 좋습니다. 600을 갈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여러 가지 환경상 자유로운 환경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코스피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었는데 그렇죠? 안 좋은 어닝 시즌 매를 다 맞았는데 코스닥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많이 오른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아버리면 오늘 같은 슈프리마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요. 코스닥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을 본다. 종목의 중요성, 뭐 실적 좋은 종목, 신고가 종목이라고 하지만 코스닥에 지금부터 실적 발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불안하시면 정리를 하시던가 물량은 어느 정도 줄여놓으시던가 코스닥 좋다 하지만 코스닥의 실적의 매는 지금부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일 쉴 때도 미국과 중국의 지표 확인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뵐게요.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1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경기선행지수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2.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오름세를 타다 올해 1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9.8% 줄었고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2.5%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부문도 모두 감소세로 반전되면서 전 산업 생산도 2.1% 떨어졌습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보다 0.4포인트 내려간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떨어져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은행의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3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15%로 전월 1.26%보다 0.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떨어진 0.96%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0.91%였으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나머지 가계대출 연체율은 1.09%로 0.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대출은 연체율이 1.3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13%포인트 감소했으며 이 중 대기업 연체율은 0.94%로 0.08% 감소했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0.2%포인트 내려간 1.45%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이 떨어진 이유는 계절적 요인으로 부실채권 상각 등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신규 연체 금액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1,112조 원으로 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사철을 맞은 데다 취득세 감면 연장의 기대 효과로 주택 구매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천억 원 증가한 459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158조 9천억 원으로 1,000조 원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470조 9천억 원으로 2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다수의 외국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가 향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캐피털, 시티그룹, HSBC, 모건 스탠리 등 대부분의 해외 IB들은 한국 경제가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1분기를 시작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은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했고 시티그룹은 올해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0.1%포인트 올렸습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세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이 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됐으나 진통 끝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5억 원 이상 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과 근로자의 정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회장님 폰으로 불리는 옵티머스주의 출고가를 60만 원대로 다시 인하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84만 7천 원으로 내렸던 옵티머스주의 출고가를 최근 69만 9천 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이 제품의 최초 출고가는 99만 9,900원으로 두 차례 출고가 인하로 30만 원가량 저렴해졌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새 제품 출시에 맞춰 구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실버 택배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오는 2015년까지 1000여 개의 노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달 중 별도 법인인 실버 종합물류를 부산에 세워 노인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4대 보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택배 전문 회사 설립으로 부족한 배송 인력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다음 달 2일부터 상장지수 펀드 ETF의 코덱스 200의 보수를 연 0.35%에서 0.26%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덱스 200은 순자산이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 중 1위 상품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보수를 0.79%에서 0.64%로 인하하는 등 6개 ETF의 보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전무는 더 많은 투자자가 안정적이고 투자 비용이 저렴한 코덱스 ETF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수를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모바일 쇼핑을 강화해 모바일에서 작년보다 10배 많은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대중화로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자 올 들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이마트몰 쇼핑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마트 쇼핑앱 출시 이후 지난 28일까지 누적 모바일 매출은 150억 원으로 작년보다 8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온라인 매출 가운데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0.5%에서 올해 7.5%로 훌쩍 뛰었습니다. 4월 30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